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자녀들의 모습은 되게 일정하거든요. 온종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 가장 좋아하시죠. 물론 아닌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학생은 그렇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부정한 자세에서 책을 보거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세가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실제 허리, 특히 목에 대해서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런 구부정한 자세는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정해 줘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알고서 고치지 못하는 거는 모르는 것만 훨씬 못하죠. 자, 그러면은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목 디스크의 세 번째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 MRI, CT, 엑스레이, 근전도 검사에 대한 목 디스크의 진단 방법은 시간 관계로 미처 설명드리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저 설명드리고 그 치료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시간 거를 다시 또 조금 좀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목 디스크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 디스크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 그랬습니다. 이 증상이 있으면은 목 디스크를 의심해라. 그런데 목 디스크 증상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 증상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라 설명드렸고, 두 번째, 집에서 간단하게 자가 진찰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설명해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보편적인 엑스레이 검사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엑스레이의 특징은, 엑스레이는 뼈의 구조물은 아주 잘 보입니다. 주로 엑스레이는 뼈의 구조물을 보는 검사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조직의 이상이라든가 디스크의 퇴행성 변성은 엑스레이에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릴 때 디스크가 진행하게 되면은 그 마디의 간격이 좁아지고 디스크 간격이 내려앉는다는 얘기 기억하시잖아요. 한번 엑스레이 보실까요? 엑스레이의 이 좁아진 디스크의 간격이 아주 간단하게 보입니다. 자, 이 오른쪽이 디스크의 퇴행성 변성이 진행되어서 목 디스크가 심한 사람의 엑스레이 모습입니다. 요 마디의 디스크 간격이 아주 심하게 내려앉은 게 보이거든요. 엑스레이 디스크가 간격보예요. 그 다음에 또 엑스레이에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목 디스크가 어느 정도 진행하게 되면은 뼈가 자라나가지고 그 자라난 뼈가 골극을 형성해가지고 척추관이나 경추 신경근이 통과하는 구멍을 좁게 만든다. 그 설명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좁아진 신경 통과 구멍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는 신경을 압박을 받게 되는데 엑스레이에 이 좁아진 신경 통과 구멍이 아주 쉽게 보입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목 디스크를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 보면은 2장을 찍질 않습니다. 반드시 4장을 찍거든요. 앞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45도 각도로 옆으로 비스듬하게 비껴서 찍습니다.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찍는 이유가 경추신경근이 통과하는 구멍을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목뼈를 45도 옆으로 비켜서 경추신경근이 통과하는 구멍을 보기 위한 엑스레이 촬영법입니다. 자, 보면은 경추신경근이 통과하는 구멍이 아주 이쁘게 보이거든요. 이쁘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경추신경근 통과하는 구멍, 여기 경추신경근 통과하는 구멍이 보이는데 이 구멍은 어떠세요? 위아래 구멍보다 반 이상 좁아져 있거든요. 보이잖아요. 이게 자라난 골극이 경추신경근에 통과하는 구멍을 막아버린 엑스레이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시 또 강조드리면은 목 디스크는 연성 목 디스크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경성 목 디스크라 그랬어요. 그리고 경성 목 디스크의 특징은 자라나는 뼈, 골극이나 두꺼워진 인대가 신경을 압박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자라난 골극이 엑스레이에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엑스레이의 진단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진단 방법으로 MRI나 CT에 의한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 MRI 특징은 그 근육, 인대, 신경조직까지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나 이런 거 진단에는 CT보다는 MRI가 월등히 우수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가장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정상인의 목을 MRI 찍은 거를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목뼈가 보이고 그 사이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앞쪽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뒤쪽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 꺼멓게 이렇게 쭉 통과하게 보이는 게 척추관을 통과하는 척추신경의 덩어리입니다. 척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가운데 이렇게 희끗희끗하면서 보이는 이 라인이 척추관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운데 사진 한번 볼까요? 목 디스크에 의해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모습입니다. 자, 디스크가 여기가 보이고 목뼈가 보이는데 이 척추관 속으로 뭔가 하나가 디스크 랩에서 뒤로 뿌주둑 튀어나온 게 보이죠? 보이잖아요. 이게 디스크가 삐져나와가지고 척추관을 구멍을 좁게 만들어서 신경을 압박하는 모습이거든요. 아주 MRI를 보면은 아주 특징적인 MRI는 여러분들이 봐도 금방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가장 왼쪽 거는 목 디스크가 한 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에서 발생한 겁니다. 금방 아실 수 있죠? 디스크가 이게 앞쪽이고 뒤쪽이니까 목 디스크가 뒤로 삐져나온 게 하나, 둘, 세 마디가 보이고 여기는 상당히 삐져나온 게 보여요.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이 정상인하고 그 다음에 연성 목 디스크하고 차이가 나는 게 이 뒤쪽에는 이상이 안 보이는데 이 사진에는 뒤쪽에도 뭔가 까만 게 삐져나온 게 보이거든요. 뒤쪽에. 제가 설명드릴 때 디스크의 간격이 좁아지면은 그 주위인대나 관절막이 느슨해져가지고 이 안에서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주위에 골극이 자라나고 주위 인대가 두꺼워진다는 얘기를 설명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인대가 두꺼워진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에는 디스크가 삐져나왔어요. 뒤쪽에는 두꺼워진 인대가 또 누르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식의 척추관의 모양이 앞뒤로 눌러가지고 여기는 거의 다 막혀버렸죠. 다 막혀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척수증이라 그래가지고 척추관을 통과하는 신경의 덩어리가 막혔을 때 보이는 MRI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MRI를 가지고서는 목 디스크의 진단은 상당히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해요. 자, 그럼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제가 또 그 다음 사진은 CT입니다. CT의 사진을 보기 전에 그 자라난 골극이 경추신경근이 통과하는 구멍을 좁게 만들어서 목 디스크가 발생한다. 기억하시죠? 이게 목뼈고 이게 앞쪽이고 이게 뒤쪽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고 요 옆으로 있는 구멍이 경추신경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에요. 정상인의 목의 CT의 모습입니다. 반대쪽은 목 디스크, 경성 목 디스크입니다. 경성 목 디스크가 상당히 진행된 사람의 CT의 모습입니다. 목뼈가 자라나가지고 골극이 형성돼가지고 경추신경근이 통과하는 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목뼈가 자라나서 골극이 형성됐다. 지가 자라나봐야 얼마나 자라고 신경이 통과하는 구멍을 막아야 얼마큼 막겠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양쪽을 비교해보면 알겠잖아요. 신경이 통과하는 구멍이 이렇게 막혀버렸거든요. 골극이 자라나는 게 이렇게 무섭게 자라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술은 한다 그러면 이거를 딱 깎아내야죠. 깎아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CT나 MRI에 의해서 진단할 수 있는 목 디스크의 진단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근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라는 거는 뭐 연성 목 디스크든 경성 목 디스크든 결과는 마찬가지거든요. 하여튼 그 주위를 통과하는 신경을 눌러가지고 그 신경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이고 발생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은 그 신경의 기능에라든가 성능에 이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전도 검사는 그 신경 기능의 이상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깨, 목, 팔, 손에 주사 바늘 같은 아주 가는 전극이 있거든요. 그 전극을 꽂아가지고 경추신경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목 디스크의 진단하고 확인하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허리 디스크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검사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이 목하고 어깨, 팔, 손 같은 데를 주사 맞던 가는 전극을 한두 번 찌르는 게 아니라 어떤 심한 경우는 수십 번을 찔러서 검사하기 때문에 솔직히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얼결에 검사하자 그러면 허허 웃고 검사실 들어갔다가 심한 경우는 중간에 검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나오기도 하고 막 쑤시려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검사한 사람은 다시는 이 검사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어떻든 근전도 검사가 목이나 허리 디스크의 확정적인 진단에는 아주 유용한 검사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목 디스크의 검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든요. 그러면 다음 순서는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진단을 했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목 디스크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 그 다음에 수술 치료. 아주 간단히 둘로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라는 거는 결국 수술 이외의 치료를 모두 통칭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 디스크의 보존 치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약물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리 치료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보조기를 착용하는 거예요. 한번 차례대로 한번 설명 드려볼까요? 목 디스크에서 사용하는 약은 거의 대부분 소염 진통제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는 자라난 골격이나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신경 주위에 염증이 생기고 그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고 이거를 완화시켜주는 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소염 진통제는 이름 그대로 소염작용하고 진통작용이 있다. 그런 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목 디스크에서 발생하는 신경 주위 염증을 없앤다. 그 다음에 신경을 압박해서 발생하는 통증을 줄여준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진통제하고는 소염 진통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보면은 무릎에 관절염이 있다. 허리에 디스크다. 목에 디스크가 있다. 이럴 때 쓰는 약은 다 소염 진통제거든요. 그럼 그 약을 쓰면은 반응이 좋은 사람은 약 쓰시고 하루 심한 경우는 2, 3일, 심한 경우는 하루만 지나도 통증이 싹 가라앉습니다. 그거는 진통작용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건 이건 진통제니까 먹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는 거 아니냐. 끝나면 또 마찬가지 아니냐.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소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진통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약을 소염작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또 쓰면은 그 주위 염증이 가라앉기 때문에 나중에는 약을 끊더라도 통증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관절염이 있다. 목 디스크가 뭐 심하지는 않지만 약하게 했다. 그럴 때 소염 진통제를 쓸 때는 약을 한 2, 3일 드셔가지고 증상이 금방 좋아졌다 하더라도 최소한 2주 아니면 4주까지는 약을 쓰시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소염 작용 때문에 그 약을 계속해서 쓰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진통제하고 다른 약이에요. 일반적인. 그 다음에 목 디스크 때 또 사용하는 약이 지금 얘기되는 소염 진통제 외에도 근육이완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완제라는 말은 통증 때문에 목 주위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빳빳하게 붙거든요. 그거를 풀어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는 목 디스크 때
약 쓴다.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그 다음에 그 위를 보호하기 위한 위장보호제, 이런 게 섞여 있다고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치료가 물리치료죠. 물리치료는 뭐 허리 디스크나 뭐 목 디스크나 무릎의 관절염이나 다 똑같아요. 더물찜질, 얼음찜질, 전기자극치료, 물리치료, 전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 목 주위 근육의 경련을 풀어주고, 통증이 있으니까 경련이 나고 경직되니까 그것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게 얼음찜질하고 덜물찜질의 차이점 아시죠? 그건 일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얼음찜질은 급성 통증의 효과가 있고 덜물찜질은 만성 통증의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공통된 소견이니까 목 디스크 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릎이나 발목이 좀 삐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부딪혀가지고 심한 타박을 입었다. 그래서 붓고 아플 때는 다치고 나서 처음 한 이틀 전후까지는 얼음찜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덜물찜질 시행하게 되거든요. 이건 일반 상식이에요. 일반 상식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보존적 치료, 물리치료를 시행할 때, 이런 치료 외에 또 물리치료에 견인요법이 있죠. 목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견인요법은 목 주위 근육의 경련 풀어주고 목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주니까 통증 완화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너무 심하게 잡아당기면은 도리어 통증 악화의 원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 디스크 환자가 물리치료 받으면서 목을 견인을 했는데 그거 후에 목이 더 아프고 더 고생이 심하다. 실제 많거든요. 많아요. 그 원인이 바로 적정하게 견인하지 않고 너무 심하게 잡아당겨서 그런 통증이 오기 때문에 목 디스크 치료에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존적 치료에 보조기 착용이 있거든요. 목 디스크든 안 그러면 목이 심하게 삐었든 목에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보조기 착용하면은 목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기 때문에 통증 완화에는 상당히 도움을 받아요. 근데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이 보조기는 급성 통증에는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착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목을 잘 쓰지 않으니까 목이 약해지죠. 목이 약해지죠.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으면은 목이 아파가지고서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또 차고 그렇게 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조기 착용은 꼭 필요할 때는 필요한 거지만은 너무 오랫동안 착용하는 거는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가급적 피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 목 디스크의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거든요. 목 디스크에 대한 설명, 증상을 잘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오십견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목 디스크 이내인데 오십견이나 어깨 질환으로 잘못 판단해서 치료하는 환자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십견하고 어깨 질환의 비슷한 질병의 충돌증후군이라는 또 다른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증후군을 대다수는 오십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우선 이 차이가 나거든요. 오십견이라는 거는 어깨가 굳는 겁니다. 뭐 이유가 필요 없거든요. 50이 이상이 된 사람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어깨가 굳어서 아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깨가 굳는 병하고 솔직히 목 디스크하고는 간별이 그건 뭐 간단하게 돼요. 어깨가 굳어서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 충돌증후군은 보통 50견하고 잘못 얘기하는데, 이 충돌증후군은 어깨는 굳지가 않습니다. 굳지가 않는데 팔을 움직이면 그렇게 그냥 입이 딱 벌어지게 아프거든요. 밤에 자다가 어떻게 잘못되면은 여기에 걸리면 악하고 깨가지고 잠이 깨요. 근데 목 디스크하고 충돌증후군의 차이점으로서는 중상의 차이가,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는 어깨 뒤쪽을 중점적으로 거북하고 아픕니다. 근데 충돌증후군은 어깨 앞쪽이나 위쪽이 주로 아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 디스크는 낮에 많이 활동할 때는 별로 증상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뽀글뽀글거리고 거북한데 이 충돌 증후군은 가만히 있을 때도 물론 증상이 있지만은 그때는 비교적 괜찮고 팔을 움직일 때 일정한 각도를 가면 우악 소리가 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팔을 이렇게 돌리거나 안쪽으로 돌리거나 바깥으로 틀었을 때입니다. 충돌 증후군은 아주 대표적인 진단 방법의 하나가 팔을 안쪽으로 이렇게 틀었을 때 우악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뒤쪽에 어깨 뒤쪽이 거북하냐 앞쪽이 거북하냐 그 다음에 팔을 움직일 때 거북하냐 가만히 있을 때 거북하냐 그런 면으로 감별이 가능합니다. 일회용 박사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목 디스크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목 디스크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목 디스크의 수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